성교할 때 통증이 생기는 거를 다 성교통이라고 하고 원인이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아니 죄송한데 여자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남자로서 좀 우월감이 들지 않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누군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이분은 알아요. 그 뭐 인스타 뭐 찍을 때 같이 찍어가지고 이분은 알아요. 유튜브 이런 데 나와도 돼요? 다른 유튜브에 몇 번 나가서 B급 청문회도 나가고. 아 맞다. 유튜브 나와도 되는구나. 왜냐면은 인스타랑 실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 유튜브는 이게 보정이 실물이 안 훨씬 되니까. 낫죠. 예? 실물이 그거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인스타랑 너무 달라서 유튜브는 많이 달라요? 그게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나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음식과 사람, 브랜드와 웃음을 예. 웃음을 소통하는 푸드 크리에이터 지홍서입니다. 푸드 크리에이터. 네. 예, 알겠습니다. 와. 여기는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누가 봐도 나 운동하는 사람인데요 하고 나왔어요. 예. 저는 강유선이요. 강유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교육 같이 듣게 돼서 네. 고맙습니다. 예. 남자는 안 궁금한 거 지금. 잘라요 끝에. 셋만 화면에 잡히게 못 끝냅니다. 의사 선생님. 네? 의사 선생님. 어쩌라고 나랑 결혼할 의사면 어쩌라고 나랑 결혼할 거냐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저 이제 7월 1일부터 예. 마이킹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이 일할 거예요. 거기 고환 미백 받고 싶으면 오시면 돼요. 고환미백. 제가 아는 지인들이 고환미백 여기 저거 강의 듣고 그 영상이 퍼져가지고 진짜로 받고 싶다고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 고환미백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남자들이 그니까요. 은근히 고환미백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모셔오시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분들도 남자한테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는 볼게요. 그래서 의사 아니, 선생님이.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이상준 씨를 위해서. 가다실 3차 접종상. 맞아. 성명 이상준. 네. 이 사람은 와이킨 산부인과에서 성병 예방주사 가다실을 1년 안에 총 3차까지 접종하여 감회기가 되었으므로 그래.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러분들 가다실 맞고 안전한 섹스 하세요. 이 정도면 가다실에서 모델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진짜. MSD에. 옛날 시대였으면 나이트였으면 이거 가지고 다녔더니. 안녕하세요. 부킹 안녕하세요. 예. 하셨어요? 예. 가자. 너 뭐야? 뭐 크게 성공하고 싶나 봐? 멘트가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나요? 오늘의 주제는 가다실을 맞은 이상준 씨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또 필요한 내용이 있나? 네,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교통입니다. 성교통. 이거 뭐야? 남자들이 모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몰라요. 여자가 지르는 비명이 좋아서 지르는 건지 아파서 지르는 건지를 씨는- 알아야 돼요. 아니, 죄송한데 네. 아프다고 하지 않나요? 왜? 여자가요? 저기 산부인과 의사님은 뭐 동의 안 하겠지만 여기 많은 뭐 제작진들이 있지만 제작진 다 남자지만 여자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남자로서 좀 우월감이 들지 않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예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 여기는 뭐 내가 뭐 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아프다고 하면 약간 성적 취향 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 첫 번째 원인. 그러면은 그분과의 인연을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건가요? 준비를 잘 해야죠. 네, 준비를 잘 하면 됩니다. 다리도 한 번에 못 찢는 것처럼 예. 서서히 익숙해지게 하고 충분히 준비만 되면은 가능해요. 그러면은 네. 그 얘기라면 저는 네. 진짜 교육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준비만 잘하면 네.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적당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짜 너무 크신 분을 만나면 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안 되죠. 서로 이제 근데 너무 사랑해 둘이. 그럼 그때 어떤 방법을 해야 돼? 너무 사랑해. 근데 남자가 너무 커서 이거 네. 너무 아파. 네. 그러면은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질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이 남자를 위해서 네, 남자가 줄일 순 없으니까 줄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넓히는 수술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이가 커서 문제면 반대가 있겠죠. 작아서 맞아요. 그거는 작은데-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구나. 약간
아 따갑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아니요, 정말 질이 잘 안 생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남자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네, 여성이. 아. 여성의 해부학적 이상으로 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거나 질 입구에 천여막이 제대로 안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확인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적 치료.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 건조한 거. 아, 이게 맞춰봐요. 그래요. 어. 자 건조한 거 또 애기 안 나오는 거. 건조하고 애기 안 나고 또 얘기해봐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씨 계속 이쁜 척만 하고 있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요. 뭐 계속 이러고 있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흥분되지 않은 거?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말 그대로 흥분장애. 남자가 흥분을 못 시키는 거죠. 아 근데 흥분 장애라고 표현을 했어. 이거는 그냥 진단명이 흥분장애여서 그냥 굳이 장애라는 말을 한 거고 실제 이분이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는 건 내가 흥분이 안 되거나 흥분을 못 시키거나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이성적인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흥분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아 그럼 저게 이제 헤어지는 요인 중이 좀 중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그럴 수 완전 있죠. 있죠. 네. 뭐 큰 거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거침없이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질문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해보라. 혹시 이런다. 얘 완전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저 성교통이라는 게 남자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만 아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제 처음 이제 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만 빨리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걸 알았던 거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모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 나만 빨리 하기보다는 상대방도 충분히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알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세대가 조금 다르셔서 그런 건가? 몇 살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나를 내가 만족시키고 그게 있고 저같이 생긴 사람은 좀 피해의식 때문에 여자가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스타트를 빨리 한다고요. 예, 아 스타트를.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만 안 할래라고 해서 그럴까봐 빨리 하려고 야 적당히 웃어 혹시 경험 안 해봤어? 예,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헤어짐의 이유가 되나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헤어짐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는 거침이 없는데 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걸지 말까요? 아니요. 아, 저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충분히 재미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존재감 없이 가면 좀 그럴까봐. 말 걸어. 예, 저기는 의사라서 돈 알아서 버니까 내쓰는 거고. 뭐 내쓰는 거야. 알아서 돈 벌겠지, 의사인데. 예? 혹시 저것 때문에 헤어진 적이 있나요? 저거 그만큼의 사이즈가 만족되는 사람 만난 적이 아, 사이즈 말고 흥분. 내가 흥분을 나를 못 시켜서 헤어진 적이 있냐. 저는 성기 때문에 작아서 이 남자 못 맞는데 그런 여자들은 많이 봤어요. 성기가 작아서 그럴 그렇게 수 헤어졌다는 사람 있지. 맞는데 맞아. 이거 나를 흥분을 못 시키네. 이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나요? 좀 궁금해요. 저는 흥분을 알아서 잘해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봐요. 얘기하면 조금 해봐요. 너무 까진 여자 같고 아니요, 지금 수습이 안 되거든요. 충분히 까져 저는 있거든요. 굉장히 몸이 민감해요. 아 그래? 아 네, 그래서 민감합니다. 약간 내가 이제 잠자리를 가질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을 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이고 근데 이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근데 그거- 꽤나 많아요. 그게 이제 흥분 네,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흥분장애인데 이게 있으면 문제는 결국 여자도 발기가 돼야지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여성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삽입을 하면은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전에 만성질환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질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쪽 여기 열상이 생겨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많이 찢어져가지고 와요. 6시 방향. 유가종이 나중에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조직도 딱딱하게 바뀌고 할 때마다 찢어지고 이게 생기는 게 결국은 처음 스타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우자와 충분한 뭐 대화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건가? 맞아요. 제 영상에 불감증 편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2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흥분 장애를 해결을 하고 성관계를 하셔야 돼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런 애무를 하니까 대부분 해결되다. 되더라 라는 그런 게 있나요? 나와 있는 사실 게? 그런 거보다 일단은 여성이 준비가 되면은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음부가 준비가 먼저 되고 나서 삽입을 해야지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네. 방법이 뭐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보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 요렇게를 먼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보면은 클리토리스 예. 여기 요도가 있어요. 질이 있고 예. 여기가 성감대거든요. 요 부위를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 클리토리스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네, 클리토리스가 가장 예민하신 분도 있고 이 부위가 더 예민하신 분도 있어요. 요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요도요? 요도 자체를 건들면 안 되고 아, 요도 요도라면서요? 주변부, 요도 아, 요도 주변부, 주변부를? 네 여기 같은 신경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 밑에는 별로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특히 잘못하는 오해가 막 이 주변을 애무하려고 하거든요. 거긴 학문이죠. 아, 이 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질인데 아. 이 주변을 막 애무를 하면 좋아한다 착각을 하는데 아. 여기는 안 돼요. 아, 안 되는 이유는? 아파요. 질 입구는 통증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고서는 찢어지는 게 이제 이 밑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고요. 여기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략을 하셔서 흥분을 시킨 후에 삽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흥분장애라는 병은 네. 여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생기는 거네요. 그죠?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 제대로 못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평생 한 번도 흥분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예전에 흥분이 잘 됐는데 지금은 흥분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원인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가 조금씩은 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큰 맥락은 결국 이거기는 해요. 그 네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병원에 오셔야 되는 환자분들인데요. 또 있어? 외음부 전정통. 아픈 거예요. 이거는 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이 주변에 통증이 있어요,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건들기만 하면 아파요. 그냥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아! 이래요. 그럼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뭐 이런 거예요? 신경의 이상이거든요, 보통. 아, 그거는 뭐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정확한 메커니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직. 신경의 이상 혹은 근육의 이상. 이걸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의 원인인지 이거의 원인인지를 찾아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하고요. 아예 처음에 이 바깥에 있는 말초신경을 먼저 치료를 해요. 뭘로 치료를 해? 주사나 기기 치료. 그래서 말초를 해도 안 되면 이제 국소신경 치료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드물게 나오는 현상인 거죠? 왜냐면 이거는 나도 처음 듣는 근데 얘기여서. 생각보다 많아요. 보다 주위에 병원에 많이 생각보다 와요. 있었어요? 저런 사람? 저런 걸 얘기를 하나요? 여자들끼리 얘기를 잘 안 처음 하기는 하죠. 들어보는 여자. 저런 얘기는 안 하는구나.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척추까지 올라가요. 이거 심각한 병이네. 초기에 잡아야 되네. 이게 20대 초반도 걸릴 수가 있네. 네, 맞아요. 그럼 너무 괴롭겠네. 네, 결혼했는데 관계가 안 된다고 부부가 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연애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도저히 삽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못 넣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저게 후천적인 거, 선천적 기계가 그 전에는 이제 겪어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구나. 알 수가 없다가 관계를 시도했다가 이상하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관계를 못했어요라고 해서 오게 되면은 단순히 아파요가 아니라 저는 아예 삽입이 안 돼요라고 오게 되면은 이거랑 이거를 확인을 하게 돼요. 한 개 또 있어요. 질경련. 이거는 통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삽입이 안 되죠, 역시. 경련? 쥐난 건가? 그러니까 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 발이 오, 여기 새벽에 오, 여기 뭉치는 맞아요. 것처럼 피 뭉치는 것처럼 맞아요. 갑자기? 근육은 총 3개인데 주행 경로를 한 6개 정도로 주행을 하는 질 주변에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꽉 뭉쳐버린 건데 경우에 따라서 삽입한 상태에서 이게 생기면 안 빠져, 남자 성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병원에 같이 오고 뭐 이런 거구나. 이불에 쌓여가지고 실려오는 게 이것 때문에 난 그거를 이해를 못했거든. 안 빠져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빠지지 않아요? 한참 지나면은 풀릴 수도 있는데 막 병원까지 실려올 정도면은 환자가 더 긴장해서 그런지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인턴 때 진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쥐난 것처럼 근육이 그렇게 수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여자가 엄청 아프겠네요. 아프죠. 이걸로 통증 있는 사람도 있고 통증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주 생기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못해요, 성관계를. 조심해야 되겠다, 남자. 네. 왜 생긴 거네? 사실 이것도 정확한 메커니즘 같은 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과에서 사실
사실 협진을 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 만큼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지는 않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심플하게 다리 쥐나는 것처럼 뭔가 여기가 과하게 수축하는 상황이 생기면 생기는 것 같아요. 내지는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 정신과에도 있어요. 정신과 책에도.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꾸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서서히 되는 거 한 번에 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빡 뜨는 거예요. 아 그래요? 쥐다듯이. 그러면은 이걸로 이게 같이 이렇게 이불에 감싸서 오시는 분들이 네. 이게 잡혀 있는 위치가 다 다르겠네요. 끝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비가 안 되는 거네. 어느 정도 그쵸. 뭐가 이상해라고 해서 그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기니까. 질경련이 이렇게 자꾸 혹시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는 이 근육이 뭉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질경련이 아니더라도 이 조이는 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질 입구 3분의 1에만 존재하는 조이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근육이 없어요. 여기는 골반저 근육밖에 없고 이거랑 다른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그냥 뭉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눌렀을 때 아파하시거든요. 여기가 뭉쳐있으면. 그런 경우도 평소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관계할 때 아파요. 그러면 이게 마사지도 있나요? 도수 치료를 해요, 여기다가. 도수 치료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와. 이 근육을 풀어드려요.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외과 네. 가면은 물리치료사분들이 맞아요. 풀어주듯이 네. 산부인과 가면 거기를 네. 여기로 풀어요,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풀어요? 해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셀프로도 할 수 있나요? 셀프로요? 셀프로 하기엔 자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로 해요? 손으로 해요, 손. 그래서 여기는 도수 치료로 직접 풀어주고 또 근육이 수축한 거니까 보톡스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해요. 다른 주사 치료도 하는데 그 중에 보톡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냥 근육 뭉침.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도 이거를 하는데 제가 굳이 오늘 이 주제를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메기 씨가 앞으로 이거를 알고 여자를 만나야 하니까 저는 오늘 들은 건 진짜 다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런 통증 전문으로 한 원장님이 이제 저희 병원 오시거든요. 아, 여기? 네, 통증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것도 이제 산부인과 안에서 네, 그게 또 나뉘는구나. 산부인과에서.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알지만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잘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앉아 계시면서 약간 요런 얘기 좀 더 추가해도 있는데 저 빠졌는데 그런 거 내용이 있었나요? 그 저런 전정통이나 질경련이나 질경련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나가다 잡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의미로 질경련은 저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예 삽입이 안 되는 처음부터. 아, 막혀 있는 거구나. 네. 근데 천여막이 뚫려 있고 멀쩡한데 해부학적으로 안 들어가지는. 그게 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성분의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막 질의 겁을 너무 많이 먹으시고 산부인과 진료 볼 때 보면 진찰하기 전에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발로 저를 찬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분과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런 치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접근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정신과 쪽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말로 그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산부인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는 점점 익숙해지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냥 뭐 개그 지망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의사 같네요.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질건조증. 이거는 폐경인 분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아, 폐경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네. 다 건조증이 없으세요? 네. 보통 저 건조해요 하고 오는데 건조증이 아니라 그건 뭐야? 이거. 아, 관계할 때만 건조한 거죠. 이거는 평소에도 건조한 거고요. 폐경으로 인해서 외음부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위축된 상태여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점막을 재생시켜 주거나 윤활제를 쓰셔야 돼요. 제일 쉬운 거는 윤활제 사용.
두 번째는 호르몬이 없어서 생기는 거니까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점막 재생. 이거는 레이저랑 주사 치료가 있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이걸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모든 여성이 와요. 나중에 막 육포같이 막 변해요. 진짜로. 폐경이 되기 전에 저걸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떤 준비를 해요? 위축이 오기 전에 점막을 충분히 재생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대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쭉 떨어지더라도 한참 동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폐경 전에 내 몸 상태를 가장 피크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통 몇 살부터 준비를 하는가요? 사실 노화는 질 상태만 딱 보면은 한 27 정도부터 이제 딱 노화가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27에 노화가 진행돼요? 질에서 되게 딱 달라진 게 보여요. 젊은 나이인데? 네, 그래서 한 30 전후부터 간단한 레이저라도 하면은 확 전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꽤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아무 레이저나 해도 20대 초반처럼 질이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되고, 물론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내가 질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폐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면 좋냐? 40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40대 때 근육량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뼈 밀도도 높여놔야 되고, 질 상태도 최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피부 상태도 최상으로 만들어야 폐경을 맞았을 때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쓰나미에 쓸려가는 거죠. 폐경이 왔을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교통이었고요. 성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해부학적 이상이 있다던가 전정통이 있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혹은 경련이 있어서 삽입이 안 되거나 삽입할 때마다 문제가 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셔갖고 원인을 찾고 진단과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적당한 압통만 있는 근육통이 있다, 나는 관계할 때마다 뭔가 애매하게 아프다, 그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폐경 이후에 나는 호르몬 치료를 안 했더니 외음부가 너무 건조하고 관계할 때마다 쓰라리고 힘들다, 이런 경우 역시 호르몬제 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